진도에서 배로 40분, 남해 작은 섬 조도에 있는 조도고등학교. 이른 아침 등교하자마자 학생들이 도서관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침부터 독서 삼매경에 빠진 학생들.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8시 10분부터 이제 사제 동행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일별로 각 학년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늘은 저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는 날이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자유롭게 와서 책을 고르고 저와 함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부담 없이 읽고 선생님,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책을 접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책과 좀 더 친해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책을 읽으라고 학교에서 얘기했을 때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사제 동행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없을 때도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자유롭게 읽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저희가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 감시하시거나 좋은지 안 좋은지 보시는 게 아니고 같이 책을 읽어주시니까 부담이 덜한 것 같고, 저는 무역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보니 그런 위주로 책을 골랐는데 그 책을 읽다가 보니 제가 그 직종에 대한 정보를 더욱더 많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선생님들과 상담할 때 더욱더 원활하게 상담을 하고 제가 원하는 대학들도 미리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독서 활동 후에는 독서 활동지를 쓰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자신의 독서 활동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사제 동행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최고의 입시 전문가 윤윤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사제 동행 독서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내실을 다지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의 성숙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만큼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램의 개별적인 이름을 정해주고 이 이름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아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을 깨우는 독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독서라고 하는 활동을 아침과 연결시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독서와 관련된 영역도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4가지 영역과 모두 다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그 중에서도 이 학생들이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사회를 전부 다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독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경험의 다양성 자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불어서 전공적 합성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전공에 대한 심화 활동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를 독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통해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독서 커리큘럼 내지는 독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정 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자체로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그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이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을 깨우는 독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이 학생들이 이 독서의 방향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들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독서 자체가 깊이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제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찍히면 독서 활동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평가하는 건 사제 동행이 아니라 독서 활동 자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프로그램에 조금 더 가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책. 1학년 때는 사실 책을 완전히 넓게 펼쳐서 관심 가는 과목을, 관심 가는 분야를 끊임없이 읽도록, 편하게 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좋긴 하지만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깊이 있는 심화 독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보완이 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독서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건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독서 활동을 지도하면서 저도 느끼는 고민이기도 하고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때 이제 학년별로 조금 다른 파트, 다른 분야의 책들,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책을 선정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한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은 뭐냐면 한 권의 책을 여러 학생이 공통적으로 읽어가는 과정. 이건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분명한 것 같긴 해요. 물론 그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내지는 그 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담보되기 때문에 이거 같이 읽는 것이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영역이 개별 학생들의 전공 관련 활동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싶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몇몇 입학사정관들이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수준의 책을 읽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고민의 출발점,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의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은 대학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렵게 구성되어지고 어렵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생이 그 책을 의도적으로 선정해서 읽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생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함께 책을 읽어주시고 함께 비슷한 고민들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만 있다면 독서 활동 자체를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비교과 활동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독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을 던져주는 것. 그게 선생님이 최고의 독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독서 활동과 책 읽는 습관을 선생님과 함께 기르는 사제 동행 독서 프로그램. 학생들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독서 활동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